허승규의 뉴스 농장. 네, 오늘 오랜만에 이 허승규의 뉴스 농장 이 녹음을 시작했는데 우리 허승규 대표 어떻게 지내셨나요? 뉴스 농장을 고민하면서 지냈고요. 주변의 지인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아직 구독수가 낮아서 개별 홍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팟빵 구독수가 37에서 늘지가 않아요. 37명만 듣는 방송. 제가 유튜브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허승규 대표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 왔다. 네, 동네 방송의 전국 스타를 모셨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몸값이 오르고 있는 시사비평가 김수민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민의 뉴스 밑장. 알까라 나왔다.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전국 스타는 아니고 대선을 맞아서 몸값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네. 요즘 보니까 이 네. 공중파 방송에 출연이 잦아졌어요. 그거는 뭐 몇 군데 거래처 조금 더 뚫어가지고. 네. 이 정권 특별히 작지는 않습니다. 위태위태하다라고 하는 걸 아니지. 보여준 거다. 구경방송에 나오고 계세요. 구경방송. 그게 아니고 이제 진영 논리로 넘어선 평론가로서 제작진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오늘 이 뉴스 농장 네. 찾아주신 뭐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 바쁘니까. 제가 스케줄이 요일마다 다른데 조금 몰려 있어요. 특정 요일에 몰려 있다 보니까 월요일에 제가 고정 일정이 없습니다. 위문 방문이죠. 아니 내가 뉴스 밑장을 통해서 네.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정치자들한테. 뉴스 농장 구독자로 등록해라. 말을 안 듣냐 어떻게. 아니요. 그래도 네. 그거 나가고 7명 늘어났습니다. 7명들은 아니 그래도 그거 듣는 사람이 얼만데 그중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뉴스 농장에 찾아주셨는데 우리 허승규 대표한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다면요. 내가 방송을 100%는 다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대부분 들어봤거든요. 뉴스 농장을. 좀 독해져야 됩니다. 앞에 시작할 때 동요로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까지 오케이. 그 동요가 역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독하고 흉악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좀 착하다. 방송의 느낌이. 착해 빠졌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뉴스 밑장하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좀 괜찮아요. 사람들이 매운맛 라면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순한 맛 찾게 돼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독해질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폭로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네. 낚시성 제목 이런 것들. 맞아요. 폭로해놓고 나서도 네. 우리 허승규 대표 그건 좀 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뺍니까? 그럼 빼야죠. 어쩌겠습니까. 빼면 안 되는데. 또 무분별한 폭로는 전용길 기자가 하고 네. 허승규 MC가 수습하는 걸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가야 되는데 서로 정의롭고 선하려고 하면 네. 방송이 잘 안 됩니다. 다음부터 좀 화끈한 악역을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권영진을 위한 변명 2탄, 이철우 도지사를 위한 찬사 네. 이런 걸 제가 좀 준비를 할게요. 좋습니다. 지역구가 안 겹쳐서 부담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수민님 모시고 오늘 특별한 방송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청 기자님, 2022년 3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3월 9일은 3월 8일 여성의 날 다음 날이죠. 네, 그 중요한 날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의 관계를 좀 짚어보는 방송을 준비했고요. 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누비면서 지금 주요 정당에서 비대위원장 제안설이 돌고 있는 김수민 시사비평가를 모시고 전국적인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원내 국가혁명당으로 다시 정당들에도 설이 돌고 있는데 혁명당이에요? 네. 우리가 뉴스 밑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이 당을 배당금당이라 부르면 안 된다. 혁명당이라고 불러야 된다. 혁명당. 네, 그 김수민 시사비평을 모시고 이 대선 전망과 또 대구 경북 TK 지방선거와의 전망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런 주제 가지고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계신데요. 내년 대선 구도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대선 구도는 살짝 기로에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양자 대결이 될 거냐, 삼자 대결이 될 거냐. 저는 사자는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좀 유력 보도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양자 구도로 가기가 쉬운 거고, 뭐 톡 까놓고 얘기하면 이재명 대 윤석열 이 가능성이 가장 높죠, 현재로서. 안철수는요? 안철수의 거치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안철수가 노려볼 만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안철수가 대선에 나가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돕습니다.
국민의당을 다 그냥 대선 조직으로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밀고 난 다음에 차차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본인이 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개방형 경선 제도로 채택을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 될 때처럼 그러면 윤석열 지지자들도 국민의힘 경선 때는 안철수를 밉니다. 예, 그러면 안철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기로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전제가 있어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야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 윤석열 들어가면 안철수의 활로는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주저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님. 안철수는 원래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시나리오 두 가지도 본인이 국민의힘 들어갈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저할 것도 별로 없어졌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가 버린다면 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오늘자 기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측근인 네. 그 이철우 교수가 경북도지사 입당설을 이철우와는 네, 다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입당설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건 어떤 전략적인 그런 낚시성 발언일까요? 어떻게 될지는 기다려 보십시오. 뭐 윤석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네. 별로 안 비슷하네요. 저는 전용기 기자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이 전국적으로 귀한 이거 하고 정보도 빵 듣는 터져서 방송인데 지난주에 제가 지상파 생방에서 이거 했거든요. 난리 났어요. 네, 이걸 라이브로 지금 네.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변수 입당을 통해서 또 3자 구도가 아닌 양자 구도로 회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결국 대구 경북 지방선거도 그 양자 구도 하에서 좀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여기 지역이 국민의힘 독점 구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그 지방선거 준비하는 관계자분들은 지방선거 전략이 그거더라고요. 대선 승리.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지금 대선에 따라서 그제서야 출마를 타진하는 분들도 많이 대기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대선을 이긴 정당은 지방선거가 특히 정권 초창기에 있으면 연동이 되죠, 자동으로. 특히나 다음 지방선거는 대선 끝나자마자 있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는 1기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시작을 하고 2018년 6월에 1년 1개월 만에 선거를 치르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교체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 2기입니다. 2기면 민주당 정권이 창출이 되면 서울시장, 뭐 충청도 이런 데선 유리하죠. 근데 영남에도 그게 적용될 거냐. 부산 경남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근데 대구 경북은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힘들 거다. 총선 때처럼 오히려 결집을 해버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보니까요? 이번 대선은 큰 차이가 안 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뭐 홍준표, 황교안 이렇게 국민의힘이 출마하면 큰 차이가 나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대구 경북에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선은 지더라도 지방선거까지 안 진다. 이게 더 크게 도질 거라고요. 지난 지방선거보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는 게 지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지난번 지방선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정권이 민주당으로 재창출되더라도 그다지 내년 대구 경북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유리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네, 뭐 유리할 건 없지만 아마 출마 대기 중인 후보 숫자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정권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는 출마해봐야 야, 너 이번에 출마해서 고생했네. 한 자리 줄게. 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출마를 했을 때 정권을 창출한 상황에서 출마를 하게 되면 낙선하고 나서도 그 다음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경우, 특히 이 단체장 출마자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대선의 승리 여부가, 민주당의 승리 여부가 당선에는 영향을 크게 못 미치더라도 출마자 수에는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역대 경북 지역에서는 단체장을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한 번도 내지 않은 곳들이 몇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그래도 23개 시군 가운데 한 과반수 정도는 다 후보를 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 자체가 한 자릿수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또 갈아타는 분들도 있고, 네, 갈아타는 분들도 네, 있고, 잠바 색깔을 바꾸는 분들이 네. 지금 또 간을 보고 있는 분들이 녹색으로 있다. 바꾸나요? 그렇게요. 녹색은 후보들이 별로 없어서. 민주당 지방의원 중에 바꿀 사람이 몇 명 있겠죠. 지금
이미 대구에서 누가 바꿨나요? 네, 이미 대구 수성구 구의원이 이미 당 색깔을 바꿨고 네. 최근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의성군의 군의원 한 명이 국민의힘으로 갈아탔고 또 최근에 칠곡군 군의원도 갈아탔습니다. 네, 갈아타는 사람들 꽤 나올 겁니다. 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네, 그러면 또 대구 경북 대선 주자들의 전망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저와 같은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특히 북부권에서 지지세가 강하고 또 민주당 내 비주류 또 경북 지역의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특히 연고주의 전략을 취하더라고요. 연고주의. 우리 안동 출신 도지사가 없거든요. 북부권 인구가 적기 때문에 네. 인구가 적은 저 산골에 북부권 출신 대통령 만들어보자 이걸로 약간 중도 보수층 국민의 성향의 시민들까지 규합해서 조직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동은 이재명으로 정리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 계열 쪽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 대선 기상도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1위라고 하셨는데 1위는 제가 1위입니다. 아, 그렇죠. 여권 1위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여권 1위. 연고주의 접근 방식은 해당 지역에 있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뭐 달리 다른 얘기를 더 하겠어요. 그 어느 정도 대선 주자로 더 떴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얘기할 단계는 지난 거고 연고주의를 갖고 집중 공략을 할 텐데 근데 이미 영남 호남 지역은 연고주의는 넘어섰다. 지역주의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연고주의 수준은 넘어섰거든요. 호남도 지금 이낙연이나 정세균 지지율이 그렇게 안 높게 나와요.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별로 안 미는 거죠. 그럼 영남이라고 뭐 딱히 그 지역 출신이라고 밀까? 물론 이재명 지사의 안동 지역 득표율은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나오겠죠. 의성이라든지 뭐 이런 데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 연고주의 갖고 그렇게 크게 승부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안동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안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온 기회일 수는 있어서 근데 그게 경북 북부권을 넘어서서 대구나 포항 이런 데까지 먹힐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좀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지난주에 대구에 와서 이걸 의식해서인지 예, 내 고향이 안동인데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제 외가가 대구에 있습니다. 외가까지. 예, 외가가 대구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대구나 경북으로 오면 아주 포근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엄하고 무서운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할배요. 저도 손자 아닙니까? 좀 이뻐해 주시고 좀 살갑게 대해 주십시오. 네, 아마 여권 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가지는 그래도 뭐 고향이 이 대구 경북이네라고 하는 점은 있어도 그게 이 득표율에 한 10% 이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특히 딴 지역 수도권의 경우에 보면 30, 40대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30, 40대 지지율 높은데 대구 경북에서는 특별히 30, 40대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KBS랑 영남일보가 실시했던 게 있고 또 매일신문에서 실시했던 게 있는데 대구와 경북 지역 두 지역을 따놓고 보면 경북이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 대구보다. 근데 대구는 세대로 보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율 가장 높은 게 10대에서 요 20대 사이 그다음에 의외로 높은 게 50대. 이렇게 나오지 30, 40대는 오히려 그 표가 여권의 다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경향이 나오더라고요. 다만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재명 지사의 남성 지지율이 다른 여권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약간 홍준표 지사와 지지층이 겹치는 게 있어요. 네. 비슷한 스타일. 그렇죠. 양쪽이 있죠. 뻗다 보면은 만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재명 지사가 대구에 와서 고향이 어디고 외가가 어디고 어필했잖아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한국 정치는 확실하게 수도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솔직히 둘이 무슨 충청 대망이고 TK입니까? 둘 다 수도권 사람이죠. 근데 수도권이니까 이 지방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고
연장전인 거죠. 연장전. 지방을 누가 더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윤석열은 또 아버지는 충청, 저기 외가는 강원 뭐 이러고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도 이제 친외가가 TK니까 또 그거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 수도권 승부다 지금.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재명 지사는 태어나길 안동에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동 지역에서 유독 데이터가 좀 높게 나온다. 네, 그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지역적인 부분 말고 전반적으로 그 이재명 지사의 대선 전망, 막 암초나 기회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이 유리하려면 민주당이 빨리 이재명 중심으로 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후보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대선, 보궐선거할 때 2017년 대선 빼고는 민주화 이후에 모든 대선에서 후보를 빨리 선출한 당이 이겼습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92년 대선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보다 일주일 먼저 선출됐어요. 빨리 후보 중심으로 넘어가줘야 되고, 특히나 이재명 지사는 정권 교체를 노리는 당이 아니라 그 2기 정권을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줘야 돼요. 몇 가지 대통령 그늘이 악재로 작용하는 거, 대표적으로 민주당 자체 보고서에도 나오는 조국 사태, 이런 것들 빨리 딛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경선을 연기해버리면 이재명이 경선 2달 연기한다고 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질 것 같으면 연기 안 해도 질 거예요. 왜 연기하면 안 좋은가? 이재명이 빨리 그거 털고 자기 입장 중심, 그리고 이기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재명 중심 체제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나쁜 요인이죠. 지금 초선 의원들 모임에서도 경선 연기론이 또 나오고 있고 네. 다른 대선 주자들이 계속 기자회견 열고 연기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것은 사실 이재명한테는 보기 좋으려면 적당히 응해주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당이 없어 보이게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야지 뭐 그 굳이 흥행을 만들어내려고. 예, 지금 사실 끝났어요. 민주당은 그 후보 경쟁은 누가 치고 올라오겠어요? 못 치고 올라와요. 또 다른 주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 사람이 이낙연이 또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쪽은 그냥 있는 표가 어느 정도 있는 이낙연 계속 밀지 새로운 사람을 올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낙연 쪽은 전략 이렇게 짜더라고요. 다른 주자들과 원만하게 지내서 결선 투표를 노리자를 지금 네. 내부 전략으로 당원들이 막 퍼나르고 있어요. 고래 가지고 후보 된 사람 내가 못 봤습니다. 진짜요. 지난번 민주당 또 아니, 원샷에 끝나버렸죠. 어떤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간에 2등짜리가 나머지하고 뭉쳐서 1등을 꺾는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네. 예. 노무현 같은 경우도 노무현 또 그 얘기에 나섰다고. 나중에 김근태, 정동영 등등 다 뭉치면 이인재한테 이길 수 있다. 근데 이미 노무현은 되는 과정에서 2등이 아니라 1등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렇게 해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이인재 같은 경우도 이회창이랑 옛날에 붙을 때 2등 했단 말이에요. 3등부터 다 몰아주기로 했어요. 약속도 했거든. 1차 투표 끝나자마자 다 집에 갔습니다. 이한동하고 다 집에 갔어요. 예. 잘 안 됩니다, 그거.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여권 후보는 한 명이라고 2년 전부터 생각했거든요. 한 명이 딱 한 명밖에 없다. 왜냐, 이재명을 꺾기 위해서는 친문표 혹은 이낙연 표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표를 직접적으로 깎아야 돼요. 근데 정세균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이광재가 할 수 있느냐, 못 하거든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원래. 유시민입니다. 근데 유시민 조국 사태 때 너무 설쳐가지고 지금 힘들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뭐 민주당의 그때 유시민이 좀 참았으면 예. 그 유시민의 기회가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제가 딴 데서 얘기를 했는데 조국 사태 때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섣부르게 했다. 그리고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서 조국 사태를 수습하는데 앞장서 버리면 저는 이건 굉장히 굉장히 공상적 시나리오겠지만 만약에 유시민이 그렇게 하면 저는 이재명한테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대구 경북 대권 후보가 한 명 더 등장했네요. 대구 경북의 잠룡. 네, 유시민. 네. 대구 출신이고 서해 유성룡 선생이 네, 후손이죠. 하회마을 또 여기 안동입니다. 안동. 그렇죠. 하해류 씨, 유시민 선생님. 야, 안동이 참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그러게요. 이렇게라도 엮으려고 하는 거 사람으로 보니까. 네, 사람으로 먹고 사는 거죠. 네, 한국정신문화에서도 안동과 연계된 또 다른 대선 주자 작가님 오랜만에 유시민 작가님 이름 들었고요. 어쨌든 여기 홈팀인 국민의힘 주자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홈팀이야? 대구 동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한때 개혁 보수의 상징이고 현재 이준석 대표가 이분 개파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승민 의원
지금 비장하게 대선 준비하고 계신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포기하십시오. 네, 안 됩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네. 바른미래당으로 대구시장을 출마를 한다든가 좀 더 그 개혁보수 포지션을 밀고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바른미래당 대구시장 후보로 나왔으면 떨어졌겠죠. 떨어지더라도 아, 본인의 주가를 살렸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구에서 떨어지는 거는 주가를 살릴 수 없고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뉴스 밑장에서 몇 번 언급했던 건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어요. 아, 네네네. 네,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으면 당선됐을 거예요. 오세훈보다 흑역사가 적기 때문에 60% 정도 득표율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TK 정치인에서 수도권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수도권이 아니고 전국 네, 정치. 전국적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그렇게 해서 유승민이 서울에서 시장이 됐다. 대구의 민심도 유승민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어렵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유승민 전 의원은 세월을 허비했다.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이 바른미래당 계열, 그러니까 유승민과 함께 해왔던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결국 본인은 대선으로 직진한다. 주변 이야기를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호영 의원을 향해서 803만 5번 오른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근데 유승민도 803만 4번 올랐어요. 게다가 지역구가 있는 곳에 803이 있어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803이 동구에 있어요? 네, 803이 동구에 있죠. 동구와 칠곡? 경북군이 칠곡, 영천, 경산 이렇게 걸쳐져 있죠. 네네. 근데 803만 올라서 선거를 치렀고 사실 이 선거 말고는 지난 2017년 이 대선이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서 치른 선거였거든요. 이게 대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에게 가지는 특징은 뭔가 대구에서 잘 되길 바란 게 아니라 전국에 나가서 좀 난 사람이 되길 바라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 기대에 부응을 전혀 못했죠. 안 했죠. 사실상 안타깝지만 이준석 후보가 유승민 의원 보고 저격을 한 겁니다. 그 윤석열 현상의 가장 큰 희생자다. 윤석열이란 트럭이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주차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저기 주차장 안쪽에 차를 대놓고 있는 홍준표, 황교안 이런 사람들은 뭐 들어올 테면 들어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입구 쪽에 차를 댄 사람들이 있어요. 유승민, 원희룡, 아하. 그리고 국민의당의 안철수. 여기는 이제 트럭에 치여가지고 예, 차를 잘못하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현상도 유승민한테는 도움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하는데 한국갤럽은 후보들 이름을 불러주고 고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되라고 그래요. 응답자한테.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선택항에 없어요. 근데도 3%가 이준석을 됐고 유승민은 거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홍준표, 안철수가 다 이준석보다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은 계속해서 지금 깨지고 있다. 그리고 저는 차라리 유승민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세훈이 그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된다고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저 사람이 서울시장 또 이겨봤고 서울시장을 잠깐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보여주기가 된단 말이죠. 게다가 서울시장 임기도 어차피 짧아요. 대선 전 뭐 그만둔다고 해도 몇 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 잘 치러서 시장만 잘해도 대선 후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승민보다는 오세훈이 차라리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버지가 경북 영주에 연고가 있고 처가가 또 누가요? 안동 북부권 쪽인 우리 유승민 후보 전망은 어둡다. 네. 네, 아버지가 유수호 처가라서 그래요. 판사라고. 처가라서 그래요. 네. 처가가 안동에 있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네, 또 안동의 제가 북부권 유권자들. 안동의 지세를 이어받기에는 처가는 좀 약하다. 야, 진짜 안동이 진짜 밥 먹고 살기 어려운가 보구나. 안동 중심주의로 네. 갑니다. 영주. 네. 네, 유수호 판사님 영주였고요. 네, 또 다른 또 우리 TK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지난번 이분은 대선 2등 네? 대구 수성구 홍준표 국회의원. 네. 연일 뭐 네. 네, 웃음이 나는 분이죠. 네. 갑자기 전망 어떻습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맑은 네. 얘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네.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하고 복당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권 주자들이 복당은 될 겁니다. 뭐 복당은 될 해야 된다. 거고 저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하면 홍준표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제
저는 장기 예측을 계속 따르거든요. 예언을 잘 안 뒤집습니다. 저는 지난 야, 주류 경제학자 같네요. 주류 경제학자는 쉽게 뒤집잖아요. 그래. 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네. 예언한 건데 다음 대선에 홍준표는 또 나온다라고. 2027년이요? 2022년. 아, 2022년. 2017년 대선 때. 네네. 그래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면 대선 후보까지는 나올 건데, 근데 홍준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장담합니다. 네. 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처럼 외모비 외모 아닙니까? 그 청 기자는 그래 베베 꼬여가지고 홍준표 의원은 그 얼굴로는 대선을 할 수 없다. 지난번에 나보고 외모 비평한다고 뭐라고 하더라. 화끈한 폭로인가요? 이런 거 괜찮습니다. 네, 날카롭습니다.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 역대 그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후보들 그리고 당선자들을 보면 뭐랄까 복이 없게 생긴 사람은 사실 대통령 당선이 좀 어렵습니다. 아, 복이 없다. 네, 좀 심한 거예요. 복이 없다고. 홍준표 대표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살이 좀 붓고 이래서 뭐 복이 없다고, 살이 없다고 또 복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무튼 뭔 얘기야 이게. 수습하려고 내가 지금 하다가 더 꼬이네. 더 베베 꼬였어요. 그러니까 뭐 외모 관상이 이야기는 아니다. 관상이 아니다. 네. 외모 이야기는 농담이고요. 그 홍준표 대표 같은 스타일의 경우에는 여당일 때, 집권 여당일 때 이기 정부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유리한 이 포지션일 것이다. 정치적인 스타일로 보면 야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가서 경쟁하기에는 이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는 덧셈의 정치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안에서는 이 파이를 확장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중도층과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 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기에는 이 정치적인 발언이나 메시지 등이 아직까지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만 구애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게 얼굴에서 저는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렇게도 붙여보거든요. 양자 대결에서 35% 정도 나와요. 홍준표가. 이재명이 50 정도 뭐 가까이 나오고. 근데 거꾸로 윤석열 대 유시민 붙이잖아요. 유시민 또 한 35%좀 나와. 근데 궁금한 게 홍준표 대 유시민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거 좀 궁금해요. 네. 네. 더 공장성이 있느냐. 더 궁금한 건 홍준표 대 유시민 대 윤석열. 네. 요거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1등 한다. 40, 유시민 홍준표 30. 내가 윤석열 현상을 굉장히 오래전에 예견한 게 요거 방송 때 얘기를 안 했는데 2019년 조국 사태 초창기에 제가 예언했어요. 황교안, 조국, 윤석열 3명 붙이면 윤석열이 1등한다. 네, 우리 홍준표 근데 선생님. 어쨌든 홍준표는 이 시대를 풍미한 정치인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정치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인에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정치인. 음. 네, 경남 창녕 출신에 하지만 영남고등학교 나오고 대구와 대구 사람이죠. 경남을 연결하는 네. 서문시장에서 정치인. 네.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네, 우리 홍준표 후보 전망도 살펴봤고요. 또 다른 또 티켓 출신 있죠. 경북여고를 졸업한 추미애 전 법무부 아 거기 나왔어요?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지금 비장한 자세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마는 할 것 같은데요. 뭐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뭐 결선 투표를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것도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아 추미애 장관이 결선에 진출을 못하면 결선 투표에서 누굴 지지하느냐? 네, 추미애 이재명, 장관 이낙연 또는 중에.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뭐 이재명 쪽으로 갈 거라는 굉장히 게 있고. 네, 이거 편견이 심하시네. 추미애가 결선 투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추미애가 2등까지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강성 지지층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도 요즘에 언급이 되던데 열린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 네, 이런 시나리오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열린민주당이 이게 대선 주자 문제가 잘 정리가 안 될 겁니다. 열린민주당 속사를 잘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당원들이나 지지자 중에. 하지만 그 인사들을 보면 청와대 직계 출신들 김의겸, 최강욱 그다음에 몇 명들 보면 이재명하고 또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의 독자 후보로 추대하기 좋은 인사가 추미애다. 이런 게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구 출신 후보로 거론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론 다 왜요? 했는데 왜요? 왜요? 아니 뭐 대구에서는 본인이 대구가 그래도 고향이니까 대구에 조금 내려와서 정치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10여 년 전부터 네네.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하러 가서는 어머님 아버님 저 호남의 며느리 추미애가 여기 왔습니다. 네. 광진에서 선거운동할 때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죠. 네. 그 대구가 고향인 건 일절 이야기하지 않는 대구를 부끄럽게 여기는 저런 얘기 안 했다고 부끄럽게 여긴다고 할 수는 없죠. 대구 출신인 걸 최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네네. 이 작태에 대해서는 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영입될 때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영입된 케이스잖아요. 네. 제가 그때는 강금실 변호사를 영입하려고 했는데 강금실 변호사가 추미애 판사를 추천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또 지역주의의 벽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동서화합의 상징, 심지어 민주당 대표도 하시잖아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잔류민주당.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이렇게 미운 점 중에 하나는 지난 자꾸 계속 지방선거 때였었죠. 그 민주당 대구시의원 비례 네. 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뒤집어 엎은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구시의원 비례 순번이 1, 2, 3번이 추미애 당대표를 당시에 대구시당 위원장 이재용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다시 비례 투표를 하도록 돼 있었고 그래서 순서가 3등이 1등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배출된 시의원이 이 권영진 대구시장과 한판 뜬 이진년 대구시의원이 당선되게 됐었죠. 네.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당원들의 결정을 당대표가 좀 뒤집어 엎는데 저는 네. 이 당내 민주주의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런 점에서 이 대구 사람으로서 추미애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좀 기분이 상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그거 기억도 못할 것 같은데. 기억을 못 하시겠죠. 하여튼 추미애 후보님 뭐 앞으로 정치적 전망이 어떻게 되든 동서화합과 영원함에 가교를 해준 역할로 한번 좀 정치 인생 기회 주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네. 허승규 씨가 진짜 착하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그렇죠. 다음 지방선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DK 대선 주자죠. 대구에 연고를 두지만 출신 지역은 북부권인 분들이 많습니다. 경북 상주 출신의 아하. 김부겸 국무총리 뭐 대선은 안 나오실 것 같은데 또 대선 전후로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뭐 본인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총리 이후의 정치적 행보가 궁금합니다. 이번에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 대선에. 대선에요. 네. 대선은 어렵죠. 그러니까 총리가 오히려 되고 나서 보니까 총리 끝나자마자 또 시장 출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사실 대구시장에 출마해주길 바라는 지지층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번에 총리로 가면서 그 보좌진들 함께 해왔던 보좌진들도 이 제 살 길 찾아서 알아서 좀 네. 흩어졌거든요. 아니 그 국무조정실 이런데 자리 없나? 일부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당대표 선거 준비하면서 만들었었던 이 캠프 조직이죠. 이 네. 대선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던 그 조직은 일정 부분 해산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대구시장 선거를 치른다고 했을 때 김부겸 총리가 수성구 가배 국회의원 할 때 함께 좀 지지했던 그룹들이 상당수 등을 돌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대구의 민주당을 쇄신 운동을 하거나 교통 정리를 하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네. 하는 이 불만들이 상당수 쌓여 있었거든요. 아마 대구시장 후보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 지난번에 내려왔던 것처럼 경선 없이 김부겸 추대론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네. 정권이 재창출되면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구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김부겸 총리가 다시 대구에 전 출마하는 게 그렇게 뭐 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총리가 대구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거기에서 지역에서 역할들이 좀 생기겠지만 만약 또 낙선을 한다고 했을 때 차기 다음번에 정치를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성장 동력 자체가 또 한 번 4년 5년 딜레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새로 올라오는 자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적은데 그 무대에 사실 내년에 한번 출마하고 나면 끝인 나이잖아요. 나이와 정치 연식을 봤을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지더라도 이 차기 정치적인 인물들을 발굴하는 게 더 저는 우선이지 않겠나. 뭐 그렇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총리 퇴임하고 한번 뉴스 농장 또 네. 뉴스 밑장에 초대해서 한번 네, 총리 퇴임하고 나면 부를 일이 없어질. 네, 정치적 행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난 김부겸 총리 되기 직전에 한번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네, 그리고 이분 본가가 저희 안동 집 앞에 있습니다. 뭐 안동이야. 뭐 다 안동이야. 경북 안동 출신 대선 출마해서 3선 출마로 전향한 권영진 대구시장이 있습니다. 삼선으로 전향했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전향하지 네,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만 많이 피곤할 텐데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전망이 어둡네요.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암 수술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 뭐 좀 대구가 확진자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불어났기 때문에 먼저 고생을 겪어본 그런 선행 지역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 화이자 문제를 봤을 때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만두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삼선 지역민들은 누가 하든 간에 삼선은 좀 부정적이지 않나요? 네, 대구는 역대 시장이 민선 시장 선거에서 3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선이 최고였습니다. 문희갑 재선, 문희갑 재선, 김범일 재선. 김범일 재선. 조인영은 한 번만 했어요. 네, 조인영 시장은 네. 한 번만 했고 권영진 시장이 재선. 사실 어느 지역이든 삼선을 반기는 지역은 별로 없거든요. 경북이 있죠. 경북도 반기지는 않습니다. 경북도 반기지는 네. 않아요. 네.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그 당내 경선에서 그 삼선한 사람이 이겨서 그런 거지. 경북도 차라리 당내 경선을 본선화해가지고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상을 하자면 그 김관용 지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네. 김관용 대 국민의힘 그 당시 뭐 새누리당 쪽 누구 이렇게 해서 양자 대결로 도민 투표를 붙여버리면 김관용이 졌을 겁니다. 삼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네. 중국집 가서 삼선 짜장이나 먹지. 네. 그리고 이 권영진 시장은 아까 그 김수현 평론가가 윤석열이라는 트럭이 들어오면 네. 저 안에 있는 차들은 괜찮은데 네. 문 앞에 있는 네. 차들은 찌그러진다. 네네. 이건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권영진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나오고 네.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에 돌아오고 박형준 부산시장 이렇게 탄생하면서 이미 자기의 존재감이 떨어진 걸 황교안 전 총리한테서 확인했어요. 황교안 전 총리가 미국에 가서 네. 우리 백신을 좀 먼저 달라. 우리 지자체, 네네. 우리 당 소속 자치단체가 장이 있는 곳에 네. 백신을 먼저 공급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울, 부산, 제주를 언급했어요. 대구와 경북은 빠졌습니다. 대구 경북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습니다. 진짜로? 황교안 전 총리가 언급한 곳이 서울, 부산, 제주. 빡한 거 아니에요? 대구 경북은 다른 당인 줄 안 거 아닐까요? 그 윤석열이 총장 사퇴하기 전에 대구에 한번 오지 않습니까? 직전에 그때 권영진 시장이 꽃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화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황교안 전 대표는 대구 경북 단체장들은 윤석열 신당으로 갈 사람.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드러났듯이 국민의힘 내에서 그 소위 말하면 광역 단체장 수도 늘어나고 이 범위가 좀 확장되면서 이 존재감 자체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당내에서는 권영진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내 극우들을 강하게 좀 비판하기도 했었던 소위 말하는 개혁적 포지션에 서서 당내 정치에 개입을 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이준석 돌풍과 오세훈의 다시 재등장 컴백 이후에 권영진이 할 수 있는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포지션 자체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권 경쟁에서도 특별히 이 출사표 자체를 던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권영진
원희룡 두 사람 공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면 대통령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 대통령을 하려고 했다면 원래 있었던 서울 지역구라든지 어쨌든 중앙정치 영역을 지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 지켰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 서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대구나 제주도로 출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서울의 원래 지역구를 지키면서 대선 도전을 하고 안 되면 깨지고 포기하든지 그게 아니라 자리를 더 하려고 지사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마무리한다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지사가 얼마나 큰 자리인데 그것도 못 해보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이제는 도리다. 예, 진짜 우리나라 정치판에 지금 효령대군이 너무 많아요. 양녕대군 안 된다고 자기가 될 줄 알고 예, 효령대군 이낙연 솔직히 이낙연부터 다 효령대군이죠. 그 양념대군이란다. 양녕대군이 효령대군 막 눈치 없이 공부하고 있을 때 찾아가가지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아무도 그런 행동을 안 해주니까 아직까지 단 꿈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야, 그러고 보면 우리 홍준표 의원이 네. 길이 남을 정치인이긴 하네요. 경남으로 네. 경남지사로 갔다가 네네. 다시 대권 후보로 가는. 네. 이 권영진 시장을 보면서 좀 안쓰러운 생각은 들어요. 저기 충남의 양승종, 강원의 최문순도 대선 출마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보다 권영진 시장이 못한 게 뭐가 있을까? 권영진도 참가하면 네. 되죠. 똑같습니다. 그거. 네. 근데 지금까지 한국 대선의 징크스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단체장은 모두 대선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적 정치 문화에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지사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다르냐? 미국은 주지사 출신들이 많이 되는데 미국은 대통령이 연방 국가의 대통령 엄청 큰 자리잖아요. 네. 그러면 지사 정도는 해봐야 된다. 이런 거라면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야 지사까지 했으면 됐지 대통령을 하냐. 네, 박원순이 끝까지 지지율이 안 올라갔던 게 뭐겠어요. 서울시장 3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총리 출신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대선 도전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말고는 아무 자리도 안 어울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사까지 하신 분들은 특히 재선 이상 하신 분들은 마음을 비우셔야죠. 네, 전국의 17개 광역 단체장 분들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참고하실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3선을 하고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었죠. 당시에 그렇죠.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 뛰어들었다가 꼴찌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짧게 포항의 사위 정세균 국무총리도 TK 대선 후보라고 요거 하고 있습니다. 먹히는가 궁금해서 포항사위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네. 정세균이 밀고 있는 게 포항사위예요. 정세균이 이게 한국 정치의 암울한 측면인데 전라북도 출신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호남 내에서도 불리해요. 항상 호남에서 지역 1위 하는 사람들은 광주 전남 쪽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는 광주라고 하는 큰 도시를 전남이 끼고 있는 거에 반해서 전라북도는 거기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죠. 그리고 말투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알겠지만 전라북도는 충청도하고 더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게 되게 독자적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붕 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세균 전 총리 불리하죠. 게다가 윤석열 부친이 논산 출신이에요. 논산하고 전라북도 붙어 있습니다. 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전라북도도 충청남도에 누가 떴다 하면 관심을 가집니다. 이인재에 대해서도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종의 이게 합종이 아니라 연횡을 깨한 거죠. 경상북도로 뻗치겠다. 경상북도에는 누구 없지 않느냐. 그 민주당 쪽에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제 포항 사위가 먹힐 것이냐. 안동 사위도 아니고 대구 사위도 아니고 포항 사위. 그렇죠. 저는 포항에만 먹히려나? 그게 안 먹힌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본인이 정세균 총리가 이걸 가지고 경북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뭔가 이점을 누리고자 했더라면 TK 사위, 경북의 사위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텐데 포항 사위라고 한 거는 야, 이 경북 해봐야 그 이재명한테 계속 치일 것 같고 그러니까 포항이라고 하는 지역이라도 좀 먹으려고
접점을 찾으려고 포항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는데 포지역주의네요. 동남권 그렇죠. 인구도 많고 동해안권, 동해안권 지역에 대해서만 내가 집중을 좀 해보겠다라고 비어 있는 하는 곳이다. 건데 네. 그게 자신감 없음을 좀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의견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구체성을 띄어야 되거든. 그냥 경북 사위 이래버리면 경북이 그러면 언제 경북 타는 그 땅이냐. 그래서 포항 사위라고 좀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포항 사람들은 알까요? 포항에는 그래도 좀 소문이 날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기 시군을 지역 언급하면은 그래도 사람 듣거든요. 자기 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다. 처가가 여기라면 하는 거는 조금 더 구체성은 있으니까. 그렇군요. 나는 포항의 아들입니다. 본인이요. 네, 제가요. 부모님이 다 포항 출신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우리 고모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김수민 비평가가 네. 저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하기에 참 용이하네요. 그건 됐고 이 뒷얘기 한참 뭐 옛날 일이니까 이제 뒷얘기로 하는 건데 제가 한때 시의원 할 때 경북 교육감을 염두에 둔 적이 있었거든요. 아하. 네. 그때 이제 교육학 전공자시 그렇기도 하고 네. 겉으로는 교육학 전공자고 교육감 선거는 그 당시에는 고선거만 교육직 경력이 없어도 나갈 수 있는 선거였어. 그래서 막 고승덕이 나와서 미안하다 이거 할 때 그 선거였거든요. 고선거 때 이제 내가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이제 당적이 없잖아요. 교육감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포항은 부모님 고향이 포항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나는 구미니까. 구미포항 인구 그러면 이제 치면은 100만이에요. 거의. 안동 빼고 구미가 적은 경북 소외되고 포항, 있습니다. 구미 포항 양날개를 해가지고 네. 내가 이길 수 있다. 헛된 망상을 꿨다가 그 광노현 교육감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돈이 깨지는구나 나가면 그래서 포기했죠. 네. 최초의 진보 교육감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던 네,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 TK 대선 주자들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이 TK 출신 정치인들 어떻게 하는지 뉴스 밑장에서 또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밑장 아니고 먹혔어. 정신 좀 줘야. 정신 나한테 갖다 맞췄어. 요거 뉴스 밑장으로 업로드 시켜주세요. 뉴스 농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